34화는 그야말로 쓰나미였습니다. 가출했던 세리의 소식이 전해지고 범수의 마음도 확인할 수 있었죠. 또 독고타기 사고를 치면서 강수의 출생의 비밀도 밝혀집니다. 자, 그럼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 34화를 시작해볼까요? 동석과 광숙, 서로의 배우자가 있는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의 배우자는 모두 같은 장소에 안치돼 있었죠. 그야말로 두 사람은 운명인 건가요? 서로의 배우자에게 잘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이 그려졌어요. 광숙은 장수에게 미안한 마음에 눈물을 쏟고 말았죠. 그런 광숙을 동석이 다독여줍니다. 서로가 같은 상처를 안고 있는 두 사람. 동석은 묘한 인연이란 말을 합니다. 서로가 만날 수밖에 없었던 사이인 것처럼 말이죠. 이곳에서 광숙은 동석에게 쓰러졌고 동석은 그런 광숙을 안아줬어요. 마치 지금의 모습처럼 쓰러져가는 술도가를 살려주고 시동생들을 챙기고 광숙의 짐들을 하나씩 해결해주면서 광숙을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어요. 동석을 좋아하면서도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뒷걸음질만 치던 광숙에게 동석은 따뜻한 위로와 힘을 줍니다. 천수는 미순을 한이돌 잔치에 초대합니다. 미순은 가족 행사에 가도 되냐고 조심스럽게 묻는데요. 천수는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하죠. 이에 미순은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 넘어가려 한다며 정식으로 프로포즈 받고 싶은 마음을 표현합니다. 천수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죠. 천수도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듯 하네요. 술도가의 커플들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커플인데요. 지난 회에서 전 아내 수연이 자꾸 집을 비우는 모습에서 수연에게 뭔가 일이 생겼음을 암시했죠. 수연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딸인 영주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연과 딸 영주가 두 사람의 행복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듯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수연에게 일이 생겨 딸이 귀국을 하게 된다면 천수와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미순과의 관계에서 큰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죠. 영주는 지난 회차에서 엄마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쿨한 모습을 보였었죠. 엄마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고, 자신은 엄마를 이해한다는 말을 아빠에게 했었어요. 하지만 아빠의 여자친구에게도 같은 모습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이번엔 흥수와 옥분 커플입니다. 흥수도 옥분에게 하니 돌잔치에 초대하는데요. 이때 등장한 뉴페이스 동물병원 원장님. 머리를 자르러 왔다는데 그건 핑계죠? 옥분이 원장을 보자 흥수를 구박하는 모습 보이시나요? 가게 안 가냐고 눈으로 쏘아붙이는데 옥분이 이제서야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시원하네요. 키도 크고 잘생긴 훈남 수의사.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원장님. 제 마음 같아서는 옥분아 빨리 잡아라고 외치고 싶어요. 원장님 앞에서 혀가 짧아지는 옥분을 캐치한 흥수. 기생오라비 같은 원장이 영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어 두 사람만의 대화. 구름이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흥수는 나가지 않고 한쪽에서 귀를 쫑긋 세운 채 무슨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듣고 있어요. 우리 멋진 원장님이라는 둥. 옥분은 원장에게 끊임없이 칭찬을 계속합니다. 그러던 중 원장은 나중에 구름이랑 셋이 산책을 가자고 옥분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합니다. 데이트 신청인가요? 옥분은 원장의 설레는 말투에 부끄러워하며 좋다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흥수 이제 어쩌나요? 그렇게 옥분을 구박만 하더니 다른 남자에게 날아가게 생겼네요. 저 인간이 대놓고 작업을 하네. 흥수는 속이 부글부글거립니다. 눈에는 질투의 불꽃이 튀고, 이를 느낀 원장은 흠칫 놀라면서 웃음 포인트를 주었어요. 그런데 조금 쎄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왠지 원장에게 여자친구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저렇게 썸 타다가 옥분이 원장한테 흔들리는데 원장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옥분이 큰 상처를 받고 흥수에게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전개를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아무래도 흥수와 정반대인 원장에게 옥분이 흔들릴 것 같긴 합니다. 게다가 둘 사이에는 구름이라는 매개체가 있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고 있죠. 결이는 세리를 만납니다. 결이는 세리를 편안하게 대합니다.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를 좋아하는데도 상대의 감정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결이. 정말 멋진 남자인 것 같습니다. 범수도 좋은 사람이지만 결이도 그에 못지않게 놓치기 아까운 사람 같아요. 세리는 예전에 피아노를 같이 쳤던 친구의 집에 있었어요. 갈 곳이 없어 버스 정류장에 한없이 앉아있던 모습이 안타까웠는데 세리는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다네요. 하지만 엄마의 강요로 경영을 전공하게 됐고 지금까지 세리의 삶은 그랬던 거죠. 늘 엄마가 강요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엄마에게 이끌려왔겠죠. 머리 길이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세리. 엄마의 아바타처럼 이제는 세리가 범수를 통해서 지금까지의 자기 삶을 돌아보게 된 것 같아요.
집안의 기름 냄새가 진동을 해요. 한이 돌잔치 준비를 위해서 예비 큰엄마들이 총출동했어요. 그런데 초대라더니 음식 준비하고 있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잡채, 갈비찜, 불고기, 미역국도 저 많은 식구들의 음식을 미순이 혼자 다 한 것 같아요. 광숙은 술도가 때문에 바쁘다더니 동석이랑 납골당에 다녀오고 큰 형님에게 사랑받으려는 동서들의 모습이 좀 안쓰럽기도 합니다. 이어서 떡 배달이 오고 천수는 미순에게 떡 하나를 입에 넣어줍니다. 고소한 냄새 깨가 쏟아지네요. 옆에서 부러워하는 옥분. 자, 이제 흥수도 옥분의 입에 넣어주나요? 그런데 자기 입으로 쏙 들어갑니다. 정말 얄밉게 말이죠. 입 벌리고 있는 옥분 안 보이니? 토라진 옥분 자기 입에 떡을 한가득 밀어넣습니다. 떡이 걸려 캑캑대는 옥분에게 흥수는 한마디 던지죠. 너는 식탐이 많냐? 하나씩 먹어야지. 흥수 정말 눈치제로입니다. 저러다가 진짜 원장한테 뺏기겠어요. 동석이 점심도 굶었다는 말에 광숙은 미순이 한 음식을 한가득 싸왔어요. 동석이 밥 숟가락에 반찬도 얹어주며 알콩달콩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네요. 꼭꼭 씹어 드시라며 광숙은 동석을 알뜰히 챙깁니다. 이때 결의의 목소리가 들리고 광숙은 당황해서 숨어야 한다며 식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나쁜 짓 하셨나봐요. 거기로 들어간다고 숨겨질까요? 광숙의 집에서도 동석을 숨기더니 동석과의 관계를 들키는 게 광숙에게는 큰 부담인 것 같아요. 동석은 결의에게 광숙을 소개합니다. 아빠의 여자친구라니 결의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그럴 만도 하죠. 여자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아빠가 여자친구를 집에까지 데리고 왔으니 일대 사건일 듯하네요. 광숙은 도둑질을 하다 걸린 사람처럼 재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결의의 연락으로 세리를 찾아온 범수. 세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요. 길었던 머리를 자르고 자유로워 보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모습. 좀 더 단단해진 세리의 얼굴입니다. 범수는 낯선 모습의 세리를 바라보며 세리와의 추억을 떠올립니다. 오해로 시작됐던 세리와의 첫 만남. 한이를 돌봐주던 따뜻한 모습. 범수는 자신도 모르게 세리에게 설렘을 느끼고 있었죠. 세리가 자신을 좋아한다고 했을 때 범수도 세리가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범수에게 교수와 학생이라는 신분은 용납할 수 없었어요. 게다가 자신은 아이까지 있는 이혼남이었기에 세리의 마음을 받아줄 수가 없었죠. 하지만 세리의 가출로 인해 범수는 세리에 대한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세리가 사라지고 세리에 대한 걱정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결국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의에게 세리의 거처를 연락받았을 때도 한 걸음에 달려왔죠. 그리고 무사한 세리를 보고 안도를 했어요. 곡 연주를 끝낸 세리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옵니다. 그리고 멀찍이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 사람을 발견하죠. 너무나 보고 싶었던 사람, 그 사람은 범수였어요. 자신을 찾아온 범수를 본 세리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범수는 계속 자신을 밀어내기만 했었고 자신만 범수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범수가 자신을 보기 위해 찾아왔어요. 범수는 세리에게 서울로 올라가자고 설득을 하지만 세리는 올라갈 마음이 없었죠. 자신이 걱정돼서 온 게 아니라 집에 데려가려고 왔냐는 세리의 말에 범수는 지금까지 표현하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온통 네 생각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었다는 범수의 말에 세리는 범수의 품에 안깁니다. 그저 밀어내지만 말라는 세리. 범수는 망설임 끝에 세리를 안아줍니다. 이건 큰 사건인 것 같아요. 묵묵부답이었던 범수가 자신의 마음을 인정했어요. 더 이상은 자기 마음을 숨길 수 없었던 범수. 미애는 자신의 업보라며 세리가 무사하기만을 바랬어요. 한편으로는 범수를 인정하는 듯 했죠. 하지만 독고탁은 두 사람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술도가 형제들도 마찬가지 일타죠. 앞으로 두 사람 앞에 힘겨운 고난이 펼쳐질 듯 합니다. 결국 세리는 범수를 따라 서울로 향합니다. 한이의 돌잔치 얘기를 들은 세리. 한이가 보고 싶다며 돌잔치에 가고 싶다고 하죠. 범수는 세리를 데리고 집으로 향합니다. 집에서는 한창 범수를 기다리고 있고 드디어 나타난 한이 아빠. 모두들 한이의 돌을 축하해줍니다. 손님이 있다는 말에 가족들은 궁금해하는데요. 뒤에 따라 들어온 사람은 세리. 가족들은 모두 당황합니다. 하지만 세리는 술도가 사람들과 한이의 돌잔치를 즐깁니다. 한이의 돌잡이도 보고 가족 사진도 같이 찍습니다. 마치 한 가족처럼 말이죠. 한이를 아는 범수. 그 옆에는 세리가 있습니다. 미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천수도 흥수도 범수도 모두들 짝을 채워서 찍은 사진. 동석만 여기에 모인다면 완벽한 가족이 될 듯하네요.
한이의 잔치가 끝나고 주방에서는 천수가 심각한 얼굴로 범수에게 묻습니다. 무슨 생각으로 세리를 데려왔냐고 묻죠. 범수는 세리가 아니 돌잔치 보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데려왔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흥수가 범수의 마음을 묻습니다. 너 솔직히 저 아가씨 좋아하는 거 맞지? 하지만 범수는 대답을 못합니다. 그저 생각 중이라며 다그치지 말라는 범수. 가족들은 느낍니다. 범수 또한 세리를 좋아하고 있음을. 한편 거실 한쪽에서 주실과 미순 그리고 옥분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이가 세리를 엄마처럼 잘 따른다는 말이 나오자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는데요. 어째 좀 불안하죠. 세리는 아직 집에 있는 것 같은데 말하기 좋아하는 주실.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맙니다. 세리의 엄마와 아빠가 옛날에 술도가에서 횡령을 했다는 이야기와 영상 조작 이야기를 하며 오씨 집안의 왼수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문 앞에 서 있던 세리는 그 모든 걸 듣고야 말았습니다. 세리의 표정은 굳어졌고 그게 정말이에요? 세리는 믿을 수 없었기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우리 엄마랑 아빠가 공금 횡령했다는 거 세 사람은 깜짝 놀라 언제부터 거기 있었냐며 난감해하는데요. 이에 주실은 못 들은 걸로 해줘라고 하는데 어떻게 못 들은 걸로 하겠어요. 주실이 발을 빼려 하는 찰나에 범수의 연락을 받고 미애가 찾아옵니다. 제 딸이 여기 있다고. 방에 들어선 미애는 달라진 딸의 모습에 놀랍니다. 세리는 엄마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묻는데요. 엄마랑 아빠가 술도가에서 공금 횡령했어? 딸에게서 나온 말은 미애의 가슴을 찔렀죠. 미애는 당황합니다.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도둑질을 했으면 사과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끝까지 거짓말을 할 수 있어? 또 영상 조작은 뭐야? 왜 그런 짓을 했어? 세리는 엄마를 향해 울부짖습니다. 자신의 부모가 그런 치욕적인 일을 벌이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죠. 세리의 목소리에 온 식구들이 모여들고 세리는 엄마를 향해 정말 최악이라는 말을 남기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만 것이죠. 그렇게 감추고 싶어 했던 자신들의 과거. 그런 과거를 딸과 아들 앞에서 모두 드러내고 말았어요. 비틀거리며 주저앉는 미애를 강수가 부축합니다. 강수는 미애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봅니다. 광숙은 미애에게 세리가 알아듣게 잘 이야기하겠다고 미애를 안심시킵니다. 그러나 천수와 흥수는 미애에게 냉랭하죠. 천수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그런 분위기를 느낀 듯 미애는 변명하듯 이야기합니다. 애 아빠랑 공금 횡령해서 마음 편히 산 적이 없다고. 늘 괴로웠다고. 그래서 기회가 되면 10배 20배 갚겠다고 다짐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도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없는 말이었죠. 보다 못한 흥수가 한마디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상을 조작해서 방송국에 제보합니까? 영상 조작으로 술도가는 거의 문을 닫을 뻔했어요. 동석이 아니었다면 벌써 공중분해가 되었겠죠. 남편이 한 짓이기에 미애는 미안하다는 말 밖에는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늦었는데 그만 가보시죠. 냉정한 천수의 말에 미애는 돌아서려다 비틀거립니다. 그런 미애를 강수가 부축하게 되죠. 미애가 안쓰러웠던 강수는 미애를 집까지 데려다 주게 됩니다. 강수가 집을 나서려는 찰나에 독고탁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네가 여길 왜 와? 독고탁의 말이 꽂힙니다. 미애는 자신이 데려다 달라고 했다며 얼버무리고 강수를 빨리 보내려 하죠. 그런데 강수가 나가려다 묻고 싶은 말이 있다며 독고탁을 향해 돌아섭니다. 지난번 독고탁이 술도가에서 난동을 부릴 때 오시성이 아닌 사람은 빠지라고 했던 말이 무슨 말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미애는 늦었다며 단호하게 강수를 가라고 다그치지만 독고탁이 말을 합니다. 너는 오시성이 아니라고. 밖에서 데려온 업동이지. 미애의 머리가 하얘지고 강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정말 독고탁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한다고요? 정말 다른 사람은 일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싫어해도 넘지 말아야 선이 있는데 독고탁은 그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만해요. 미애의 만류에도 독고탁은 거친 말을 내뱉어요. 내가 정확하게 말해줄게. 술도가는 사형제야 오형제가 아니야. 너는 그 집 핏줄이 아니라고. 폭탄이 터졌습니다. 미애가 그렇게 가슴속에 담아두고 숨기고 싶었던 강수의 출생. 강수는 믿을 수 없는 말을 들어버렸습니다. 엄마에게 버려졌던 강수. 엄마와 아빠의 죄를 알게 된 세리. 중반을 넘어온 독수리 술도가 그동안 비밀스럽게 숨겨두었던 진실이 드러나면서 강수와 세리 그리고 미애와 독고탁 그리고 범수까지 이들을 둘러싼 전개가 흥미진진해질 것 같아요. 강수가 자신이 술도가의 형제가 아님을 안 이상 자신의 부모를 찾기 시작하겠죠. 강수의 방황이 이어지고 미애가 강수의 엄마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범수.
괴로워하는 동생에게 미애가 엄마라고 알려줄 것 같아요. 35화 예고편에서 미애에게 숨기는 거 없냐는 독고탁의 나레이션이 나왔죠. 독고탁이 강수가 미애의 자식임을 알게 되면서 또 한 번의 파란이 예상됩니다. 이번 34화는 정말 충격과 재미로 꽉꽉 채워진 회차였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주엔 더 재미있는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